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 상승률을 당분간은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지금 진행됐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잘못됐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실제적인 정책 방향인데요. 그걸 지금 보완을 안 하고 계속 추가적인 대책만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 계속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말 중서민층들이 집을 현재 내 집을 한 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현재 뿌리째 뽑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지금껏 잘못된 정책은 그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변동 원인을 살짝 이제 지켜보던데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뭘까요? 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가격을 매기지는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중재가 되면서 실제로 합의에 이루어지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 거래가가 얼마가 되는가? 실제적으로 이 거래가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된 장래 이익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장래 이익까지도 현재 더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래에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국제 환율부터 해서 국제 경기 변동 또는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공급과 수요의 방향 이런 것들 따라서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래 이익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이 장래 이익이 얼마나 많은 폭으로 발생을 하느냐, 아주 작게 발생하느냐, 아니면 거꾸로 장래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거꾸로 역으로 가느냐, 뭐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장래 이익을 현재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도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전제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용을 하던 현재 임차인한테 임대를 줬던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던 어찌됐든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 가치가 있겠죠.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투자 가치 또는 현재 그 부동산 평가 가치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것을 이용하면서 이익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부동산 가격의 원천입니다. 이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성 또는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같은 정책 방향 또는 현재 그 부동산에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심리 뭐 다 작용하겠죠. 이용이익은 그 물건을 이용을 하면서 임대료도 발생할 테고요. 또는 소유자가 실거주하면서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현재 토지가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래 발생 예상 이익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한다. 이게 바로 부동산 현재 가치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기준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까지 현재 더불어서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현재 잘 어우러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물건의 값어치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으로 야채라든가 채소 같은 경우도 현재 농사가 잘 되었거나 잘 못 되었거나에 따라서 물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물건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냐 수요가 많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되면 공급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뒷받침돼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격은 조금씩 그 주변 시세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 3년도에 2기 신도시 그 전에 1기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가격들이 굉장히 현재 안정화됐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아예 늘리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공급량은 현재 못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말아라. 사게 되면 대출도 규제할 테고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걷어낼 테니 집을 사지 말아라고 하는 수요 억제책으로만 계속 현재 일관되어 왔던 부분이 작년부터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피력을 하다 보니 3기 신도시가 이제 와서 이제 진행되다 보니 이제 이번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다음 정권에 대서야나 공급량이 늘어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집가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부족하고 내가 들어가 살 집들, 특히 임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영끌이라든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한 채 사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 집 한 채에 정말로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말로 이 주택 가격 상승 또는 현재 그 지연재 가격 상승 여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진행된다면 더욱더 고통은 가중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왔었는데요. 회복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을 테고요.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후퇴기가 있고 조금 더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하향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그래프는 어떤 상태냐.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현재 후퇴기 또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살짝 안정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더 가파르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현재 상승폭은 굉장히 가파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특히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이 그래프에 현재 진폭이라고 하죠. 이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현재 집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떨어질 걱정도 별로 없고요. 또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한쪽 지역으로 몰릴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가장 안정적인 거는 완만하게 그려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형적인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기에서 안정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기로 올라가는 후퇴기뿐만 아니라 하향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적인 여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책 자체가 공급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수요만 억제하다 보니 그 수요 억제책만 3년, 4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연적인 요인이 있죠. 인구의 증가와 감소,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현재 국내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가 되고 어느 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가 되느냐. 이전 인구, 이탈 인구가 얼마나 많고 전입 세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재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구가 이탈하는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특히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또 이주 수요가 많이 또 이동을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건도 작용을 할 테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리 요인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의식. 집을 꼭 갖고 있어야겠다. 이 집을 내가 올해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내년, 후년 또 3년, 4년 후에는 무조건 집값이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탐욕의 증대가 생기는 겁니다. 집값이 이런 형태로 계속 오르고 있으니 작년, 재작년에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탐욕이 증대되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장점을 그만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지지만 부동산, 특히 이제 자산 증식에 대한 욕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형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도시화 및 공공시설 정비가 되면 도시화가 돼서 인구가 집중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도 몰릴 테고요. 도시화 편익시설 확대는 집가 수준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현재 집값이 거의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행정복합 신도시부터 해서 현재 국회가 옮긴다고 또 얘기가 되고 있으니 땅값이 안 오를 수 있나요? 땅값이 오르다 보니 원가 자체가 올라갈 테고요. 개발한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설한 입장에서 원가가 달라지니 분양가가 달라지겠죠.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 주변 시세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이나 사회복지, 교육시설도 좋은 지역들로 인구 모이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라든가 생활안전, 복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드는 지역들, 특히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노원 또는 목동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강남 대치학군이죠. 그 지역으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학군에 좋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및 사회복지, 토지거래와 사용수익의 관행이 또 따라줄 테죠. 집가 하락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지가 얼마만큼 거래가 되느냐. 또는 현재 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개발되게 되는 3기 신도시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 자연적인 상태의 임야와 전답을 현재 아파트 단지로 주택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겠죠. 그러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겠죠. 또 인구가 이동되고 도시 집중, 공업화, 또 산업에 따른 인구의 현재 변동 때문에라도 더욱더 옮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인구가 계속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인구를 계속 현재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은 현재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과 소비 투자의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 현재 소비와 투자는 현재 거의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돈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증가되고 감소한 부분은 소비의 부동산 소비를 촉진시킨다. 실제로 현재 소득의 증가 감소, 소득이 현재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후에라도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소비가 몰리는 거고요. 대출 금융 조건, 금리 상환 조건, 뭐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고 1억 이상 또는 현재 대출 신용대출 받게 되면 회수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대출 금융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용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움직일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여유 있는 집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소비 촉진 이런 것들 따라서 또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정책의 법 행정적인 요인 안에는 교통정책 들어가 있죠. 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간선철도라든가 새롭게 신설되는 국도 또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더욱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정책. 현재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내년 6월에는 현재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증세 논란이 이럴 수밖에 없고요. 이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옮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 능력되는 사람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금력이 있는 부자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주택정책, 정책 의진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23번의 정책 실패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책이 실패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어떤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토지이용 계획안에 관한 규제, 통제, 조장 이런 것들도 대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나 환율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상승,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하고 있죠. 내후년까지 현재 공급량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현재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내후년까지 계속 집값, 전세값 오른다는 얘기고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 상승,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 당연히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현재 임대차 3법까지 연결되면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보유세 중과 부작용, 보유세 중과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전가를 누굴 시키냐? 임차에 나타시킨다는 얘기죠. 임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현재 없는 사람 중소민층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전월세를 유지해야 되는 세입자 상황, 현재 2+2, 4년 동안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물량 풀리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묶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구축까지도 물건 자체가 현재 고갈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이것도 현재 이주 기간을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합니다. 당연히 2년 또는 플러스 2년까지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하나 팔고 그 집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자체가 공급 자체도 없는 데다가 현재 물량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거기서 거래 활성화 자체도 안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완전히 동맥경화가 생긴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